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베스트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방송입니다. 네, 날라왔습니다. 그죠? 방송 끝난 지 뭐 몇 분 안 되는 것 같은데, 날라와가지고, 네, 벌써 여기서 이제 시황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아침에 뭐 방송을 보셨으면은 네, 아실 거예요. 뭐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을 거고, 더 이상 나는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다. 아이, 그런데 뭐 듣기 싫은데 또 나오면 들어야 되죠. 어떡하겠습니까만은 현재 시장 상황 그래요. 이러한 브렉시트도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다. 이런 이벤트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1년에 몇 번씩이나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 정도는 네, 우리가 참고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 먼저 21일 해외 시장부터 네, 보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자, 글로벌 증시 브렉시트 반대 여론의 우세와 옐런 의장의 점진적 금리 인상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옐런 의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브렉시트에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브렉시트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의 대응 태세로서 지금 굳이 추가제 뭐 금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네, 해석을 해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브렉시트 여론조사 업체마다 찬반 의견이 많이 갈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4,650만 명입니까? 4,500만 명 이상들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여론조사는요, 뭐, 많은 사람들 대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여론조사 하는 건 뭐, 몇천 명, 몇백 명, 그렇게 대상을 해서 하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면은, 내일 시각 우리나라 뭐, 오후 정도 되면 안다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내일 오전 정도 되면 어떻게 정도 되는지, 느낌 정도는 네,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끝나면 이제 끝났나요? 끝났다고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브렉시트가 하면은 지금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주가의 위치, 현재 상황들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의 주가는 상승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되돌림이다라는 겁니다. 되돌림이 줬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끝이 난다 해가지고 주가가 빵 올라가요. 그 어떻게 될까요? 네, 거품이에요. 네, 그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때문에 못 올라갔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그냥 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가 터져가지고 하락이 강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환상을 다 깨야 돼요. 그럼 떨어지면 지금 보여줬던 이런 탄력들처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흐름들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흐름들은 뭐냐? 국내 시장을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가자라는 측면으로 네,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흐름들을 두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할 거 없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보시면 기관들이 들어왔어요. 뭐 금융 투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 그 기관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기관들 이제는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 어느 정도 이벤트가 가까워지면서 뭐 매수로 가담을 해줬다라고 해석을 네,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뭐 지금 매수적인 주체, 수급적인 흐름들은 네,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네, 참고하시면은 네, 되겠고요. 자,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브렉시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분위기를 개선시키며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현재 상황은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거 내일 끝나면 주식 안 할 거예요. 뭐 나는 내일 지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사과나무 심으면 절단 납니다. 네, 저희 집이 이제 사과나무 다 캐네요. FTA의 가장 큰 네, 악재가 바로 사과나무였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FTA를 통해서 사과가 들어왔나? 아니잖아. 다른 과일이 들어오니까 대체 과일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대체 과일이 생겨버리니까 사과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지금 시장 내일 브렉시트 선거 끝나고 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데,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십시오. 그러면 브렉시트가 끝이 나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과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과가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과값이 떨어진다. 다른 것들이 싸졌기 때문에 같은 값이 뭐라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대형주 또한, 그런데 제가 대형주보다가는 같은 값이면 중소형 중에서 실적주 위주로 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테마들도 돌고 돌았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주 위주로 해서 보시고, 지금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담 없는 것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해서 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수 선물 시장에서 2480개 순매수 돌아섰다. 여전히 경계심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이제 어제 조금 0.5% 사실 어제는 좀 무리하면서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흐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 정도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 올라갔어요. 그럼 오늘 까목으로 좀 내려오겠죠. 까목으로 조금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은 되겠고요. 외국인 장마감 직전 비착을 통해서 순매수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타난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건 없어요. 크게. 조심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라인 꺼놨잖아요. 그쵸? 여기 라인.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딱 따박따박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락은 할 수가 있겠고 차익 물량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나와줄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보신다 그러면 좀 수급적인 흐름들로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 어떻게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또 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들 알고 또 찾아오셨는지 감사드리고요. 자, 외국인들 기관들 흐름들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매번 이렇게 쓰면 네이버를 볼까봐 우리가 한번 이런 거는 일부러 네이버를 한번 써본 거예요. 농담 같죠? 진짜입니다. 회원님도 오탄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바일 광고 콘텐츠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자,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종 부품 공급으로 2분기 영업 흑자 전망이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두산엔진 같은 게 말씀드렸습니다. 두산엔진이 좋을 때는 언제였냐? 2010년도였나요? 2011년도에 상장할 때, 그때 조선주가 워낙에 좋을 때입니다. 워낙에 좋을 때니까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잘 팔려. 그럼 작년 엔진 잘 팔리고 부품 잘 팔리는 거 똑같은 거였어요. 지금 두산 엔진이 저평가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워낙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LCD 가격 상승, OLED TV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다라는 거. 금량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한신기계 M&A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 외에 어제 코스피 쪽에서 보신다 그러면 단연 현대차가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수치들 움직임들이 뭐였냐? 같은 값이면 대형주에서 움직였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차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어제는 흐름들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황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딱 여기까지예요. 이건 역시도 다음 주 정도 흐름들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건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는 참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종목만 봅시다. 종목만 보면은 조금씩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자, 코스닥을 본다 그러시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적 괜찮은데 떨어졌다. 항상 말씀드리는 OLED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아모테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 자, 이런 것들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테마 이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 놓고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상황이 아니다 그랬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단타로 급등하고 할 때 보셨잖아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왔다 윗골이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한가 빵빵 터지고 급등이 빵빵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위에서 조정 줄 땐 제가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내려와 있는 것들이에요. 내려와 있는 것도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 차익이 나왔고 한 단계 레벨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램시마 판매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광진실업 참 웃기지도 않죠. 제가 어제 장중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그 부산 사하구하고 사하구하고 또 공항하고 거리 재봐요. 뭐 그럼 거기 있는 관련주 다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테마성으로 또 다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해저터널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거고, 상강 MNT는 죽다가 살았죠. 이런 신공항 때문에 죽다가 이란 업체하고 수주 1조 원 터지면서 선박제작 MOU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었고, 자, 오픈베이스 삼성전자 인텔 국가 사물인터넷 전략 협의체 설립 오픈베이스하고 어제 또 같이 갔었던 게 보신다 그러면은 걔 이름 뭡니까? KLX 같은 경우에도 뭐 흐름들 같이 갔었습니다만은 에이텍, 그렇죠. 에이텍이 지금 시가총액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에이텍 이틀령 좀 탄력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건데, 한번 봅시다, 에이텍은요. 과거에 에이텍이 RFID였습니다. RFID 전자태그였는데, 한번 에이텍의 흐름들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왔습니다. 덕후가 나왔어요. 자, 오늘 또 방송 중에 말씀드렸어요. 제이시언 시스템임인데, 미국 연방 항공청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제 확정. 결국은 이제 시작합니다. 네, 절대로 제이시언 같은 경우 테마를 보는 거 아닙니다. 잡아가야 되는 종목이지. 잡아 놓으세요. 네, 그리고 다우지수 마지막에 하락 반전했다라는 겁니다. 좀 쉬어가자. 오늘 현재 상황이 있으니까 자, 이제 조금 주춤하자. 그러한 흐름이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잔상이 더 안 났다라는 소식, 일제히 하락 반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락 반전 하겠습니까? 어땠다라는 거, 투심이 살짝, 얼어붙어 있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조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움직임들은 크지는 않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좀 하락했었던 상황들이 되겠고요. 자, 오늘 보시면은, 브렉시트 이벤트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말씀 드렸죠. 아이고 좀 쉬자. 우리 박지영 차장이 제가 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밖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좋은 거 있나요? 이야기하길래 좋은 거요. 회원가입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종목 뭐다 아니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좀 관망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맞받아쳐서 같이 그 흐름 이어갔던 이야기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연하다. 지금 할 수가 없다. 왜?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해서 힘들어가지고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냐고. 오늘 주식 시작하는 사람이 수익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매수 주체는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말씀드렸던 거고, 글로벌은 이미 충격이 대비했고, 외국인 기관 수급 방향 주목이다. 무조건 수급입니다. 오늘 어디 본다고요? 오늘 무조건 지수 보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는 겁니다. 자, 좁은 박스권에서 변동성 가지고 가자. 그리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